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영입니다. 정말 2026년 증시 각종 대단한 기록들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거래일간의 급락을 이겨내고 그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던 어제 양시장이었었죠. 하락하는 종목 개수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떨어지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고요. 올라가는 종목들의 상승폭 또한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중동 관련한 리스크가 단순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 측에서 계속된 미국의 다른 주변 동맹국으로의 공격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점점 확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중동 불안의 가중은 유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국제유가의 급등이 오늘 국내외 상당히 불편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뉴욕장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뉴욕 증시의 반등이 하루살이에 그쳤다는 점은 참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했을 때에는 3대 지수가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3%, S&P 500 지수가 0.56% 마이너스 레벨에서 거래를 마쳤죠. 사실 장중까지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지금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걸프 해역에서 이란이 유조선을 피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10년물 금리도 치솟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금 고조되고 인플레이션 불안감까지 나타나면서 3대 지수가 많이 흘러내렸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WTI를 기준으로 82달러 수준까지 거래되는 순간도 있었고요. 빅스 지수는 25레벨까지 치솟기도 했었죠. 그나마 장 막판에 유가가 조금 안정되고 지수가 반등을 했던 이유는 이 뉴스가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르면 현재 시간으로 5일인 오늘 중에도 발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증시 장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는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발표됐던 지표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살짝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이라든지 UPS와 같은 대기업들이 대규모 감원 소식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좀 우려감을 자극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대규모 실직 사태로 확산하지는 않고 있는 양상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발표되게 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로 쏠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밤 개장하게 될 미국 증시의 표정을 또 한 차례 좌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겠죠. 오늘 반도체주들 엔비디아가 장중에 2.5%까지 급락폭을 확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줬던 뉴스가 바로 이건데요. 미국이 엔비디아와 AMD의 AI 칩에 대한 수출 전면 사전 허가제의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 40개 국가에 대해서만 수출을 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이 승인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초안만이 마련이 된 거고 백악관 내부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이행이 될 것인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장중에 반도체주 투심을 위축시킨 재료로 작용했던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다만 방금 전에 짚어드렸던 그 재무부의 유가 안정 대책 마련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장 막판에 0.16%의 상승으로 돌려내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AMD와 TSMC의 주가 역시도 1%대의 장중 대비 낙폭을 많이 만회를 했고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5%대까지 빠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3%대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엔스로픽
미국 국방부랑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시금 화해 모드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의 CEO가 국방부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 속의 내용이고요. 목적은 펜타곤이 클로드 AI 모델을 사용할 건데 그를 위한 조건을 합의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던 지점이요. 바로 이겁니다. 엔스로픽은 좀 민감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AI 모델을 쓰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국내 감시라든지 자율 무기에 있어서만큼은 배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국방부는 아니다. 모든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우리는 AI를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모든 정부 기관에서 엔스로픽의 사용을 배제해라 라고 오더를 내렸던 바가 있었고 그러면서 오픈 AI와 국방부가 곧바로 협력 발표를 내놨죠. 그러면서 오픈 AI는 상대적으로 안전 문제에 둔감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시장에는 등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오픈 AI 앱의 삭제 건수가 295%나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는요, 오픈 AI가 살짝 주춤하고 엔스로픽이 치고 올라오는 확실한 트렌드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기업들의 AI 채택에 있어서 엔스로픽의 점유율이 얼마나 단기간에 빠르게 확대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주황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이 영역이 엔스로픽의 점유율, 파란색 영역이 오픈 AI의 점유율입니다. 2025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90%를 차지했던 오픈 AI의 점유율이 이제는 30%로 위축이 된 한편 엔스로픽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오픈 AI는 오픈 클러 모델을 통해서 확실한 와우 포인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러한 판도를 뒤집기 힘들어 보입니다. 올해 오픈 AI 그리고 엔스로픽의 IPO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IPO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드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의 분위기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어제 실적 발표 그리고 2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도 양호하게 나왔었죠. 4.8%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탄력적인 시세를 자랑해 줬고요. 그 밖에 스토리지 업체들의 경우에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이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라 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급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전까지 워낙 낙폭이 좀 과도하게 나왔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쉬어가는 틈을 타서 이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하루였습니다.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인튜이트 등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IGV ETF 역시도 2%의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약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도 뛰었습니다. 오픈 AI가 원래는 챗 GPT 안에 쇼핑 기능을 확대시키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일부 축소시킨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픈 AI로 인해서 이 자사의 예약 이 사업이 위협당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받았던 익스피디아라든지 부킹홀딩스 이제 괜찮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작동을 하면서 13%, 8%대에 나란히 급등세를 연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 이쪽에 작게 있는 광고 관련 기업입니다. 광고주들이 어렵게 어디에 광고를 하지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것을 매칭시켜주게끔 해주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인데요. 오픈 AI와 광고 사업 제휴를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오픈 AI가 본격적으로 광고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준비를 하려는 건가? 이런 시장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대목이었는데 트레이드 데스크는 오늘 18% 급등하면서 S&P 500 상승률 1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랩업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포인트 보러 가시죠.
과연 오늘은 국내 증시가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될까요? 이제는 눈에 띄는 기록이 없으면 어색할 지경입니다. 자, 1, 2월은 상승 쪽에서 정말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웠었고요. 3월은 딱 3거래일이 진행됐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역대급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3일부터 4일 2거래일 동안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4일에는 역대 최대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던 국내장이었는데요. 어제는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상승률, 코스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며 어제 9.6% 올라섰고요. 자, 코스닥은 역대 최고의 상승률이었습니다. 일간 기준으로 14%의 폭등이 나타났죠. 차트가 굉장히 이게 지수인가 싶을 만큼 어지럽습니다. 자, 코스피는 3일간, 이 3월 들어서 3일간 매일같이 VI 발동이 950여 건씩 있었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957건이니까요. 어떤 날은 더 많았다라는 게 되겠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7배나 VI 발동 건수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코스피 올해 6번째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2거래일 동안 양지수가 18%씩 빠지더니 그중에 절반을 코스피는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만큼을 거의 되돌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관련한 레버리지 ETF 등은 정말 배로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의 기록이고요. 마치 둑이 터지듯 어제 출발할 때 공포가 환희로 바뀌는 듯한 느낌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종목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합인 ETF가 10%씩 변동을 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또 정말 포모에 대한 사람들의 압박이 크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도파민이 터지기도 합니다. 자, 어제 코스피의 장중의 흐름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무더기 VI가 쏟아졌습니다. 이 VI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죠? 변동성 완화 장치입니다. 매수나 매도 쪽으로 주문이 몰려서 주가가 급변할 경우 한 2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걸 말하죠. 코스피가 출발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한 2분여간이요. 왜냐하면 코스피 출발 1분 만에 양시장에서 150개 종목이 VI가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호가창이 좀 마비가 된 거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 2분간 막혀 있다가 단일가 매매로 진행이 됐다가 이 VI가 동시에 풀리면서 밀려있던 매수 체결이 한 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출발하고 나서 3% 상승 출발이었었는데 2분간 뭔가 정지됐다가 갑작스럽게 8%대로 상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3분 10초쯤 됐을 때 이게 11%까지 또 치고 올라가면서 VI를 거듭하는 흐름 등이 어제 정말 놀랍도록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얼떨떨한 상황에 개장을 마주했었죠.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정말 마치 둑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제 느낀 것은 급락하는 것보다도 무서웠던 포모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어제 하락 종목 개수 22개, 상승은 코스피에서 900여 개가 넘어갔고요. 이 중에서 상한가 종목 5개였습니다. 고객 예탁금 130조를 돌파했죠. 자, 코스닥은 무려 14% 폭등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률.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또 쇼커버까지 같이 파악이 된다라는 평가이고요. 1,700여 개 육박하는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13개이고요. 상한가가 13개였지 사실 20% 이상 오른 종목으로 본다면 정말 100여 개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5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꽤 강한 가파른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인 거죠. 자, 어제 보시면 에코프로도 20%, 알테오젠 12%, 에코프로 BM, 삼천당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줄줄이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뒤로도 정말 거릴 것 없이 전방위적인 반등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틀간 급락이 과도했다는 인식, 그리고 코스닥 ETF, 액티브 ETF에 대한 기대, 이것이 강력한 수급 유입이 됐고요. 그
전 거래일 하락 속에서도 5천에 대한 구간 지지력을 확인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죠. 지정 확정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이란 측에서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보도. 물론 이란은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단은 전쟁을 원치 않는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유가가 생각보다 안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날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거의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될 정도로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가 시세가 가장 명확하게 시장의 분위기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100조 시장 안정 프로그램 집행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완화됐고 브로드컴의 사상 최대 분기 매출도 우리 장의 주문형 반도체 등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하고 싶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여러 가지 명분을 시장은 찾은 듯 했고요. 어제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면서 급등으로 내달렸습니다. 자, 어제 종목들이 거의 다 오르긴 했지만 그중에서 유독 VI가 계속해서 걸리면서 시장의 관심 속에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던 쪽들, 반도체 소부장들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난 연말부터 해서 반도체 소부장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키워드였죠. 쇼티지 속에서 반도체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한다라는 점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상승이 가파랐었죠. 이것이 바로 쇼티지로 인한 피장세, 가격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 소부장의 키워드를 본 건 그렇다면 쇼티지 상황이라서 증설을 하게 될 것이고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제 증설, Q의 시대가 열린다. 이것은 당연히 PQ 증가로 볼 수 있는 삼전 릭스도 좋겠지만 Q라는 키워드에서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된다라는 논리였었죠. 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 정말 흐름이 좋았는데 사실 이 논리보다 더 강한 것은 지금은 수급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주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ETF 편입 이슈, ETF 시장이 400조까지 커지면서 특히나 AI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반도체 소부장 ETF 자금 유입이 어마어마하고요. 그것이 다시 시장의 이들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겠죠. 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편입 ETF 수인데요. 각 종목별로 한미반도체가 개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일까요? 어제 21% 상승, 애프터에서는 상한가 부근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종목들의 시세가 돌아가면서 순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도 72개 ETF에 편입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되죠. 어제 20% 상승이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55개입니다. 애프터 거래는 안 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24% 상승이었고요. SNS텍 역시나 38개 정도, TCK, PSK도 많네요. 저희 PSK는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PR 스트립인데 이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모두 다 고객사로 두고 있죠. 조금 생각보다 매출 분포도 고른 편이고요. 그래서 편입 ETF 수 42개입니다. 어제 20% 상승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어제 가장 강력했던 코스닥 레버리지 ETF보다도 시세가 좋았던 쪽 몇 개 안 되는데 테크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테크윙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한 2거래일간의 여러 호재성 뉴스들이 지수 급락에 의해서 반응을 못했다가 어제 갑자기 풀린 듯이 호재성 뉴스들의 반영이 있었고요. 각 운용사에서 종목 비중을 늘렸다라는 공시들도 꾸준하게 이들 종목에 군부를 떼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쉴 수도 있겠죠.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금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또 이들이 우선순위로 떠오르지 않을까라서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장은 그랬어요. 앞서 보셨다시피 거래소에서 22개 빼고 다 올랐으니까요. 정말 거를 타선 없이 함께 반등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전력단 다 같이 강세였어요. 증권가에서 반등한다면 주도주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브로드컴의 실적도 좋았고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 얘기 나와서 반도체 소부장, ETF 수급 등과 맞물려서 주가 강세가 도드라졌고요. 조선은 과매도 속에 밸류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였었고 원전은 대미 투자 사업 원전이 1호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죠. 방산, 해운, 정유도 같이 올랐습니다. 이게 전쟁에 대한 불안이 좀 약화되는 듯해서 시장이 올라갔나라고 볼 수 있는데 방산해운 정유가 같이 올랐다라는 것에서 정말 신기한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가운데 일단은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낙폭 과대의 수급이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어제 쿠르드족의 이란 지상전 투입 관련한 얘기가 있었고 걸프국들에서 방공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천무와 천궁에서 천궁의 포인트를 맞춰서 밸류체인을 정리해 드렸었는데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이 당연히 앞단에 서야 되는 천궁 밸류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 어제 장중에 상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30%로 거래를 마쳤고요. LIG 넥스원도 23%,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시세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방공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면서 하나시스템을 좀 따라가는 듯한 흐름으로 LIG 넥스원 역시나 조금 더 올라서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정말 장중부터 마감 애프터까지 하루 종일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얼핏 기억나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증시의 폭등 속에 반응을 보여줬고요. 로봇주들도 일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대 무벡스 어제 프리마켓에서 많은 호재가 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살폈었죠. 어제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스테이블 코인, 우주, 자동차 이 모든 섹터나 테마가 함께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요. ETF 수급 혹은 액티브 ETF를 기대하는 수급이 엄청 강력하게 유입됐죠. 시장에서 액티브 ETF 편입 추정 종목이 여기저기 돌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앞서 보셨다시피 시총 상단의 종목들 상승이었고요. 바이오. 사실 바이오가 모멘텀이 지금 약하기는 합니다. 보통 바이오는 4월부터 6월까지 학회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험경부터 반응을 보이는 성향이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회복하는 종목들이 빠르게 고점을 다시 경신하면서 분위기를 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 호재성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수급의 유입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4월, 6월 학회까지 좀 견디면서 이런 수급적인 낙수 효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길 바라보겠고요. 여러 이제 분야로 나눠서 좀 종목들을 보실 텐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 SC제형에 대한 기대치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이슈가 덜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SC제형 전환에 대한 기사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다시 한 번 더 힘받는 순간이 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로는 지금 RNA라던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제 알지노믹스도 그러했고요. 올릭스도 마찬가지 키워드가 되겠죠.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어제장에 대한 얘기 살펴봤습니다. 자, 천궁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전쟁 관련 테마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3월 4일에. 이란, UAN에 이 미군 기지에 여러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등을 공격했는데 그 요격률 90% 이상의 천궁2의 성능이 확인이 됐다. 이 이후에 천궁 관련해서 중동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보도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궁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제로서 이 UAE나 사우디 등에 수출했던 이슈로 많이 부각이 됐었다라는 점, 미사일을 막는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등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방공 무기의 강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고요. 한국의 천궁과 LSAM 역시나 방공 무기 체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공 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지금 방공 무기 체계로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꼽는데요. 패트리어트는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이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낮은 고도를 방어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마지막 방어, 낮은 고도의 방어니까 골키퍼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천궁2는 중간 고도를 방공합니다. 수비수 역할이고요. LSAM은 한국의 높은 고도를 방공합니다. 미드필더에서 차단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쪽은 상대 진영에서 공을 차단한다. 이렇게 비유를 해봤고요. 국내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나 여러 가지 생산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 천궁2를 비롯해서 국내 방공 체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전쟁을 계기로요. 그래서 미사일과 시스템 기업으로서 LIG X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을 건데요. LIG X1은 레이더, 교전 통제, 미사일, 천궁2, 해궁, 형궁 등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 쪽에서는 하나 시스템, LIG X1 들어갈 텐데요. 하나 시스템도 방공 레이더, 전장 관리 시스템, 천궁2를 비롯해서 국내 방어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 통신망, 센서, 무기 체계 측에서는 휴니드, i3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발사체, 발사대, 한국항공우주, 그 외에 전자 부품사들 저 정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압도적인 반응을 보여줬던 건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되겠고요. 하나 에어로도 중립 이상의 흐름으로 따라갔던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방공 밸류체인에 대해서 시장이 지정학적 불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굉장히 강한 시세를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밤사이 미국에서는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등의 방산주들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원재료 조달에 대한 우려감이 좀 등장을 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점에서 국내에선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들려온 이슈들 속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란 사태 일지를 써내려 가고 있죠. 어제 시장이 힘이 돼줬던 내용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하겠다, 선박들 보호해준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체에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유가의 안정을 불러왔었고 이란이 미국에 협상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도 힘을 실어줬겠죠. 다만 어제 장 후반이었습니다. 코스닥 ETF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등 국내 종목들이 당연히 급등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고점 대비 조금 후반에 밀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뉴스가 이겁니다. 이란이 쿠웨이트의 유조선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있었던 다른 국가와의 싸움으로 점점 확전이 돼가고 있고 유조선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 에너지 시설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 잦아질수록 에너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라는 것이었죠. 이 순간에 유가가 좀 튀기 시작하고 미선물이 하락하며 국내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애프터에서도 관련한 뉴스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었죠. 자,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핵무기 임박했다라는 이슈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란 측에서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라는 명목으로 그 외 다른 걸프 국가들의 미사일 발사를 합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종교로 봤을 때는 아제르바이잔은 시아파입니다. 어찌 보면 이란 쪽과 더 가까웠어야 하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란과는 오히려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제르바이잔 측도 미사일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고 우리도 화답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여기저기 치면서 갑자기 이 많은 국가들이 함께 공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밤사이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공격을 서로 주고받는 소식들까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래서일까요? EU 측에서는 중동의 동맹국들을 지원하겠다라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란 측에서는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이 좀 도와주길 바랄 텐데 이쪽에서는 거리두기의 움직임,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너무나 큰일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지금도 충격적이죠. 자, 러시아와 중국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란이 미국과 전면적으로 대적하면서 지켜줄 만큼의 사이는 아니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핵무기 임박 이슈, 걸프국의 방공이 이란의 공격으로 비상이 걸렸다라는 점, 이들 밑줄 쳐 있는 쪽은 순위파 비중이 높습니다. 이슬람에서. 그리고 이란 쪽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시설이나 유조선 등을 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쪽은 이슬람의 소수인 시아파 쪽에 가깝다라는 측면에서 뭐 종교적 이슈를 비롯해서 뭐 지리적 이슈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엮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사리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일각에서는 지상전에 대한 배팅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다 보니 밤사이에 유가가 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을 모아봤고요. 자, 뉴욕장은 이러한 이슈의 영향을 받아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 떨어졌죠. 자,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제 전략 비축유 사용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 유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고 전쟁의 수행이 지금으로선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CFRA 측에서는 이 부분을 걱정합니다.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을 호위한다고 하는데 이거 감당 가능하겠는가? 선박 호위 모두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부담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심히 걱정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자, 이러한 불안을 안고 국채 금리가 물가 부담 속에 뛰었고요. 국제 유가도 급등으로 내달렸습니다. 이것이 뉴욕장의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나마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론 등에서 낙폭을 줄이면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 반도체의 낙폭 축소, 거기에 소프트웨어의 반등이 나스닥의 약보합 정도로 끝낼 수 있었죠. 3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아래로 내려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오늘 중으로 에너지 가격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게 낙폭 축소에 조금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중에 오늘 이 에너지 관련한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가 촉각을 곤두세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란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 며칠 전에 언급을 해봤던 거죠.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되거나 격화되어서 지정학 불안의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고 유가가 폭등한다면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일단 WTI는 배럴당 81달러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진정이 되는지 여부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올랐던 쪽은 보안, 소프트웨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 관련한 키워드이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지금 이란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물류 등이 차단돼서 제조업에 병목이 발생하고 경제 성장이 저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왔죠. 필수 소비재단이 다 이 영향 속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미국 측에서 AI 칩 수출 추가 규제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엔비디아 등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폭등, 방산주들 원재료 공급망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아서 지금 금속이라던가 혹은 원자재 쪽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엔비디아 중국의 수출 칩에 대한 생산을 포기했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H200 대신해서 생산 라인을 베라루빈으로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있는 베라루빈 쪽의 모멘텀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됐다라고 봐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이 이슈의 하락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해석에 대해서는 시장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리 이동해서 시장에 대한 마무리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됩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죠. WTI 급등했죠. MSCI 한국 증시 ETF 6% 빠졌고요. MSCI 신흥지수 ETF 2%, 필라델피아 반도체 하락했죠. 코스피 야간 선물 2% 빠졌습니다. 야간 시장 달러원 어제 1,460원대 마무리됐었다가 밤사이 1,480원대로 다시 올라갔죠. 강세장 속에서 계속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변동이 W자로 좀 잦아질 수 있다라는 경고음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퀄 변동성을 말하겠죠. 자, 방어가 가능할까요? 그나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뉴스를 넣어본 건데요. 개인과 코스닥 ETF 수급 강도가 중요할 겁니다. 어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던 수급 유입이 오늘도 있을지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원유 시장 압력 조치, 미국 재무부를 통해서 장중에 어떻게 발표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 H200 모멘텀은 약화됐지만 베라루빈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 GTC 일정이 3월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론 등이 회복세로 마무리를 보였다라는 점은 그래도 기대 요소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가 애프터 후실적에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언론 보도로는 삼성전자 소캠투 첫 양산 소식이 있고 최태원 회장의 GTC 첫 번째 참석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이 있습니다. 젠슨학 CEO와 또 만남을 가지게 된다면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런 반도체 진영의 방어 논리가 통할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쟁이나 고유가 테마로 반응을 해본다면 고유가나 군함의 키워드를 안고 있는 조선이 있을 거고요. 국방 쪽에 특히나 청궁, 방공 무기 쪽의 방산주들, 그리고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 논리로 전기차나 신재생 원전이 필요해, 에너지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라는 쪽의 논리로 이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한번 이게 반응이 되는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죠. 시장이 불안할 때는 본질에 좀 집중을 하면서 서서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질이라는 건 한국이 쥐고 있는 여러 쇼티지 분야를 체크를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그게 AI 메모리가 됐든 LNG선이건 초고압 전력 설비든 방위산업의 무기, 빠른 생산, 기술력, 경쟁력이든 아니면 원전이 됐든요. 한국이 진 쇼티지 내에서 레포트를 좀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회복에 마무리를 해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적정하게 시장이 좀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고용보고서나 소매 판매 등의 데이터 예정이 돼 있네요. 자, 시장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시장 속에서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약바이오의 때는 언제 올까요? 사실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촉발한 대혼란 속에서 시장에서 수급의 대이동과 대변동도 있었습니다. 견고하기만 할 것 같았던 주도 섹터도 함께 흔들리면서 그동안 고여 있었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도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서 제약바이오를 골라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빛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던 제약바이오인데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언급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의 시각은 어떤지 살펴보면서 종목 이야기도 세세하게 풀어볼 예정인데요.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RNA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2026년은 이제 기대감에서 확신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대표 주자인 올릭스, 알지노믹스, ST팜 같은 종목들을 꼽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종목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리포트의 큰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RNA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RNA 치료제의 핵심 인프라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NA 치료제 시장이 성장하게 될 경우에는 이 물질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생산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올리고라는 물질을 모두 다 다루거나 생산에 활용하는 기업이 바로 올릭스, 알지노믹스, ST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올리고라는 물질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공정 난이도도 어려운데 대량 생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기업만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빅파마라든지 RNA 바이오텍의 수요는 견조하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확장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하나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고를 때는 임상에서 생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이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강점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견제는 이쪽 분야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중국의 CDMO 의존도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RNA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표 기업인 욱시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내러티브도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중국의 물량을 줄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이 CMO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내러티브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넘어가서 DS투자증권의 리포트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DS투자증권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FDA의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RNA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들을 짚어보시면요. 지난 2월 23일 FDA에서는 초희귀 질환 치료제 승인 기준을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규모 임상시험 RCT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질병 메커니즘 중심의 허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상 데이터에서 결과를 꼭 확인을 해야만 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작동 원리 중심으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게 사실상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FDA가 이제 사실상 RNA라든지 이 유전자 변화를 좀 다루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규제 장벽이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약물이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분야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짚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대 효과라고 한다면 RCT가 면제가 되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대폭 감소가 되는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발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비용은 줄고 약간은 계속 조금 더 높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강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쪽으로는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고약가 구조도 유지가 될 것인 만큼 시장에서 역시나 선도주자 역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 관련주 살펴보시죠. RNA 치료제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RNA 에디팅 기술이 가장 최신 기술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종목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플랫폼 중심, 치료제 중심, 원료 생산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눠봤고요. RNA 치료제 밸류체인단을 정리해 본 겁니다. 플랫폼 중심으로는 알지노믹스가 있고요. 알지노믹스가 앞서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가장 최신 기술인 RNA 에디팅과 관련해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중심으로는 올릭스가 있는데 사실 알지노믹스와 올릭스 모두 다 플랫폼을 개발해내는 기업이지만 여기서 약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신다면 이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기업이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직접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 미묘하지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료와 생산과 관련해서는 ST팜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가 RNA 치료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자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MO라든지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ST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올릭스와 알지노믹스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증권, DS증권에서 모두 다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고 있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올릭스는 우선 RNAi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술 이전,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가지 종목은 모두 다 일라이릴리와의 교집합이 있는데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가 메쉬 치료제 글로벌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타깃 치료제인 이 마크1 계약 규모는 약 9천억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임상 1상 진행 이후에 릴리가 개발을 하고 또 상업화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알즈노믹스도 일라이릴리와의 교집합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요. 유전성 난청 치료제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디스커버리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후보 물질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마일스톤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 다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감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점 정도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와의 공동 개발이 아니더라도 지금 독자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직접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두 가지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증권의 리포트는 어제 밤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리포트입니다. 다시 하락장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종목을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찾아보자라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봐야 하는 근거, 우리가 장에서도 제약바이오를 봐야 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4.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나스닥의 바이오텍 지수도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횡보를 하고 있을 때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못 가냐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쪽 하나증권에서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시각을 좁힌다면 정부에서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분위기 자체가 개선될 것이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고요. 주요 일정들도 살펴보신다면 4월과 5월, 6월에 모두 다 굵직굵직한 대형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이벤트 플레이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D&D 파마텍과 한미약품의 메쉬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 임상 2상 결과가 5월 달에 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한 4, 5월쯤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또 임상 결과라든지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6월 2일에도 키트로다 SC와 관련해서 이벤트가 한 가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지금 감당을 해내야 하는 것이고 4월부터는 제약바이오를 관심권에 둬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뭔데? 라는 질문이 생기죠. 필수 소비재로서 안정적인 이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담아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항암제라든지 만성질환에서 약물이 꼭 필요한 그러한 종목군들 눈여겨보는 거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었고 순수 의약품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삼성 에피스홀딩스, GC 녹십자, SK바이오팜, 한미약품 등을 거론하고 있었고요. 빅파마가 기술 개발을 지속하는 쪽,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기술 이전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렸던 올릭스와 알즈노믹스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까지는 이벤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사이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봐야 한다는 건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담아봐야 할지 RNA가 정말 유망하다면 올릭스와 알즈노믹스 같은 종목들 지금부터 보는 것이 괜찮을지 저희와 함께 세세한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